낡은 책 속의 편지. 일부 우연한 발견. 39살의 민서는 대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였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는 두려웠다. 딸 지우를 혼자 키우며 바쁜 일상 속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평화로웠다. 어느 가을날 민서는 기증받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2015년에 출판된 낡은 시집을 펼치던 중 책장 사이에서 노란 편지지 한 장이 떨어졌다. 편지는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수진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편지는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한 한 남자의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떠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이 시집을 펼칠 때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일상적이면서도 절절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 함께 산책하던 공원, 그녀의 웃음소리.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마지막 문장은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로 끝났다. 민서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을 본 지 오래였다. 그녀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궁금해졌다. 책의 기증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이 책은 일괄 기증된 수백 권 중 하나였고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서는 도서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 동료 혜진이 말했다. 편지를 쓴 사람을 찾아볼 생각은 없어? 궁금하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사적인 것 같아서.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편지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책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다. 책의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강릉 안목해변 카페 수진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이부 글을 찾아서. 주말이 되자 민서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우를 전 남편에게 맡기고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는 느낌이었다. 안목해변에 도착한 민서는 수진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찾았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혹시 이 편지를 아시나요? 남자는 편지를 보자 손이 떨렸다. 이걸 어디서?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책 속에 있었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제가 쓴 편지입니다.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가 좋아하던 시집에 편지를 끼워 넣었어요. 그 책을 도서관에 기증한 건 제 동생입니다. 이사하면서 집을 정리하다가. 민서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편지에서 느꼈던 깊은 슬픔이 그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사적인 물건을. 아니에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편지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제 이름은 준혁입니다. 아내 수진의 이름을 따서 이 카페를 열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건축가였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수진은 폐암으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준혁은 3년 동안 이곳에서 홀로 카페를 운영하며 아내를 추억하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혼자 딸을 키우는 어려움, 사람을 다시 믿기 힘든 마음. 준혁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편지를 쓴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신 건가요? 준혁이 물었다.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 사랑이 가능한지 궁금했고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숙소로 돌아가려다가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3부 조심스러운 마음. 그날 이후 민서는 매주 주말마다 강릉을 찾았다. 처음에는 딸을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는 혼자 오기도 했다. 지우는 준혁을 좋아했다. 그는 아이에게 친절했고 카페 한쪽에 그림 그릴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준혁과 민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준혁은 여전히 수진을 그리워했지만 민서와 함께 있을 때는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민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카페 위층에 있는 집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름답고 밝게 웃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수진에게 인사를 해요. 준혁이 말했다. 이상하죠?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준혁은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했다. 민서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당신과 있으면 편하네요. 준혁이 고백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민서의 가슴이 뛰었다. 저도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민서는 크리스마스를 강릉에서 보내기로 했다. 지우와 함께 카페를 찾았을 때 준혁은 아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지우가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사부 과거와의 대면. 새해가 밝았다. 준혁과 민서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수진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고 민서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수진의 동생이 카페를 찾아왔다. 그녀는 오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언니를 벌써 잊으신 거예요? 그녀가 준혁에게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나도 계속 살아가야 해. 수진이라면 그걸 원했을 거야. 언니의 물건들도 다 치우실 건가요? 사진들도? 수진의 동생은 눈물을 흘렸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준혁은 고민에 빠졌다. 민서는 그의 마음을 알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민서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과연 수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준혁은 민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들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민서는 강릉 방문을 멈췄고 준혁은 홀로 카페를 지켰다. 봄이 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5부 마지막 편지. 몇 달이 지났다. 준혁은 수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 그림, 일기장.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물건을 간직하는 것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수진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제 마음속에 당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안녕. 준혁은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고 싶어요. 민서는 다음 주말 강릉으로 갔다. 카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수진의 사진은 여전히 한쪽 벽에 있었지만 새로운 그림들이 함께 걸려 있었다. 준혁과 민서, 그리고 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준혁이 말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현재와 함께 두는 거죠.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별들이 빛났다. 민서 씨,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래요? 준혁이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6부 새로운 시작. 1년 후 민서는 강릉으로 이사했다. 지우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준혁과 민서는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어느 날 민서는 새로운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의 일기장에 끼워져 있던 편지였다. 수진이 죽기 전에 준혁에게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준혁에게. 내가 떠나면 당신은 많이 슬퍼할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슬퍼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웃고 다시 행복해지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행복을 간직하면서 새로운 행복도 만들어 가세요. 사랑해요, 준혁. 민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준혁도 울었다. 수진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민서가 말했다. 그래요. 준혁이 대답했다.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바다와 카페,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세 사람의 그림이었다. 우리 가족이야. 지우가 외쳤다. 준혁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부가 되었다. 카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손님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벽에 걸린 수진의 사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가 바뀔 뿐이다. 준혁의 마음속에 수진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 것인지 아니까. 에필로그. 몇 년이 흘렀다. 카페 수진은 지역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맛있는 커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찾아왔다. 준혁과 민서는 결혼했고 지우에게 남동생이 생겼다. 아이의 이름은 수호였다. 수진을 지킨다는 의미였다. 준혁의 제안이었고 민서는 기꺼이 동의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다. 고객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었다. 그 중에는 수진이 좋아했던 시집도 있었다. 그리고 그 시집 속에는 준혁이 수진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복사되어 끼워져 있었다. 가끔 손님들이 그 편지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카운터로 와서 이 편지에 대해 물었고 준혁과 민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사람들이 말했다. 네,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웠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가족들은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지우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수호는 모래성을 쌓았다. 준혁과 민서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빛났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수진이 우리를 보고 있나 봐. 준혁이 말했다. 응, 행복해하고 있을 거야. 민서가 대답했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카페 수진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사랑과 치유, 기억과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다.